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이 새로운 그 장이죠. 기획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기획 논에서는 이 새로운 이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획 이론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서 꼭 강의를 꼭 시청을 하셔야 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제대로 듣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면 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바짝 집중을 하셔서 이 강의를 잘 시청을 하시고 교재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론이 과연 무엇이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 이론의 범위, 기획 이론이라고 유독 이름을 붙였는데, 기획 이론이라고 할 때 그 이론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이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 이론을 지지하는 여타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 이론을 둘러싼 이 사상적 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꾸몄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획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소위 현실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론의 세계를 나누어서 그 이론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요 편의상 말이죠. 그림 그리면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현실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현실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경험의 세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험의 세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위의 세계를 이론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론의 세계. 이건 추상의 세계라고도 하죠. 추상의 세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실의 세계는 말이죠. 현실의 세계는 그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현실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사실적 요소와 그 다음에 가치적 요소입니다. 가치적 요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치인지 쉽사리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현실의 세계에서 왕왕 있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위 정통 과학에서는 정통과학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어떤 의미인고 아니, 제가 지금 정통과학이라고 표현할 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의미, 과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연과학을 하나의 정통과학으로 보면, 그 자연과학의 시각에서 과학이라 함은
과학이라 하면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사실들 간의 관계, 사실들에 있어서의 존재 유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천착해서 그러한 것들을 고도로 추상화시켜가지고 하나의 명제로 만든 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의 존재 유무라든지 사실들과 사실 간에 존재하는 것들 간의 관계에서 도출된 일련의 명제를 가리켜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따라서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는 현상을 기술하고, 두 번째는 현상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현상을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이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힘, 설명할 수 있는 힘,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이론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주 힘 있는 이론이다, 이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유무를 밝혀주는 겁니다. 유무를 규명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화성에 물이 있다, 물이 없다. 영장류, 인간과 같은 영장류가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입니다. 존재의 유무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걸 기술한다 그럽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있는 물체를 찍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한 화면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 이렇게 제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 앞에 지금 카메라가 석 대가 있습니다. 네 대가 달려 있군요. 지금 2번 카메라에서 지금 불이 들어와서 2번 카메라에서 지금 저를 잡고 있거든요. 다른 카메라는 지금 저를 잡고 있지만 제 모습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는 것이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 2번 카메라가 저를 지금 저의 모습을 이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저를 찍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이 모습, 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화면을 통해서 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노란 넥타이를 맸거든요. 근데 노란 넥타이를 맸구나. 오늘 교수님 강의 시간은 노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셨네. 근데 왜 노란 넥타이를 맸지? 그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카메라는 설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왜 맸겠습니까, 이것을? 왜 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맸던 것 똑같은 거 매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것도 없죠, 그죠? 의상을 담당하는 코디, 분장 선생님이 이걸 매라고 그래서 맨 겁니다, 사실은. 이유는 그겁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멋있다고 생각해서 맨 겁니다.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 기술하는 게 아니고. 예측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측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기술, 예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론이라는 것을 새로운 미래의 현상을
현상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사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세계로 내려와야지 돼요. 이 현실의 세계에서 내려와야지 돼요. 그래서 뭐에다가 빗대 보느냐? 사실에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사실에 적용해보는 거죠. 그러한 현상에 대한 묘사, 기술, 설명, 예측 내용을 맞는 건지 틀린지를 사실에 적용해 봤을 때 사실이 그렇다라고 입증해주면, 지지를 해주면, 요 과정이 바로 검증 과정이죠. 검증 과정. 해주면 이러한 이론적 명제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론적인 구도.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실, 현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논리를 귀납적 논리라고 그래요. 귀납적 논리. 귀납적 논리. 그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현상, 묘사, 설명, 예측하는 것을 이걸 연역적 논리라고 해요. 연역적 논리. 이 연역적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검증 작업입니다. 검증 작업. 알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론의 기능, 역할, 세 가지. 현상을 기술한다, 현상을 묘사한다는 같은 말이죠. 현상을 설명한다. 설명한다는 건 뭘까요?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겁니다. 왜? 아셨습니까? 왜? 왜 화성에 물이 존재하는가? 미 나사에서는 그 화성에 그 무인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나서 거기에 그 물이 존재하는 것을 최근에 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음 알갱이가 있었던 거죠. 지표면에 땅을 파서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는 흙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했더니 그 흙에서 수증기가 분출되는 걸, 분사되고 있는 거를, 발생하고 있는 거를 확인한 것이죠. 얼음이 있다. 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뭘 예측?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설명, 예측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 기능을 수행한다. 그게 바로 이론이다라고 하는 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근거해서 도출된, 추성화된 일련의 명제, 합리적인 명제들. 따라서 귀납적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연역적 논리에 의해서 구체적인 현상과 사실의 예측, 묘사, 기술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론이란 무엇인가? 기획이론과 기획학입니다. 이 기획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련의 기획 현상과 관련된 일련의 명제를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명제죠. 보편 타당한 그러한 진리의 명제를 기획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획 이론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기획 이론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이론의 범위입니다. 우선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요. 내용 이론.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 유의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ory in planning입니다. in planning. in plann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Theory in planning. 그러니까 기획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기획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획 분야가 결정될 수 있죠.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는 경제성장, 경제발전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죠? 따라서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 지식 체계를 가리켜서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핵심적 지식 체계를 가리켜서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기획, 제대로 온 기획, 짜임새 있는 기획, 체계적인 기획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Theory of Planning입니다. of라는 게 뭐뭐에 관한이랍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관한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획 과정, 기획 활동에 관한 이론이다라는 말은 기획 활동 그 자체를 보다 더 체계화, 합리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바로 절차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절차 이론에서는 기획 활동이 추구하는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목적, 그리고 기획의 원칙, 절차, 기획 기구 및 기획 관련 제도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이론. 자,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 계획일까요? 중기 계획일까요? 장기 계획일까요? 우리 교재 제2장에 나와 있죠? 중기 계획에 해당됩니다. 이 중기 계획이면서 사회발전도 아닌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발전 관련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들이라든지 경제발전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자원동원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론들은 내용 이론이고, 그죠? 내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동원과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여러 가지 절차,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필요한 그 시기 동안에 입안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 내용들,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절차 이론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획 이론의 범위에는 내용 이론과 절차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 이론입니다. 이것은 영어 표현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Theory for Planning입니다. 포함입니다. 기획 과정을 위한, 기획 과정을 위한 이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획 내용과 기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계획의 핵심적 내용하고 그 내용이 집행됐을 때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기획과 사회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가. 달리 표현하면 기획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 점에 주목하고 계획의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성격 변화를 유도하고 그거를 변동의 동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의 이론들을 가리켜서 사회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 이론에 있어서는 기획을 통해서 자유가 보다 더
신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국가 기획을 통해서 그 사회 또는 국가가 통제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인지, 소위 자유의 문제와 통제의 문제,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와 형평의 문제, 그죠? 아까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던, 언급됐던 내용이죠. 계획 목표의 준거가 되는 능률성과 형평성의 소위 갈등, 조화의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형평성이 제고되는가, 고도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해 나가는가 하는 점, 민주성이 신장되는가, 주민들의 욕구 수준이 충족되는, 만족되는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만족의 정도가 더욱더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이른바 대응성의 문제, 그리고 시민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더욱더 폐쇄되느냐, 배제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회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제의 주제로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 이론에 있어서는 계획 그 자체를 위한, 기획의 이 효과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의 사회 이론은 네 가지 최소한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걸 볼까요? 첫째,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통해서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예측과 설명과 기술을 했다 할 때 그것이 과연 옳은 명제, 옳은 진술인가를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적용했을 때 그게 입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그러한 이 진위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검증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없거나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론으로 부를 수 없어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응성 또는 대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응성, 부응성입니다. 이 대응성, 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이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또는 그 사회 이론의 대상이 되는 가계에서 삼고 있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지지, 그 이론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민들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사회 이론이 정의롭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론의 정신적 아주 중요한 그 지주와 같은 겁니다. 네 번째는 잠재적인 효과성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의 방향이 타당하고 그 변화의 내용이 정의롭고 부응성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이론이 될 때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이론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이론의 요건은 검증 가능성, 부응성, 정의, 잠재적 효과성, 요 네 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론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론의 종류. 기획 과정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할 때 이 과정을 연구하는 경우에 두 가지 그 연구의 그
대상이 되는 기획 과정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기획이라는 그 대상인데, 이 기획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첫째는 이 통관적 접근 방법입니다. 통관적 접근 방법.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통관적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겁니다. 이 내용을 제 설명을 잘 경청하셔야 될 겁니다. 영어로 이제 홀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이제 통관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회 현상이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집단들로. 조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조직이나 집단입니다. 집단. 이 조직과 집단에는 또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 조직을 이루고, 그죠? 이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 대상인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말이죠.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 전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쪼개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쪼개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쪼개서. 어떻게 쪼개느냐? 요 개인까지, 개인 단위로 쪼개는 거죠. 개인 단위로. 이걸 영어로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 단위를 이제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래요. 이걸 쪼개가지고 이 개인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쪼개서 연구하는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합니다. 개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이라고 그래요. 개체, 개인, 개체. 이즘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개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쪼개서 연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여론조사 하잖아요. 주로 선거할 때,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죠. 표본을 추출하죠. 전국에 1,000명, 2,000명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 추출할 때 연령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쪼개가지고 각 개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사실은 요만큼 조사해놓고는 뭘까요? 요만큼 조사해. 표본의 사이즈를 요만큼 해놓고는 전체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죠.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것이 뭐 표본이 뭐 500이다, 70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하는 것이 결국 이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죠.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두 번째 입장은, 여기서 넘어가면 두 번째 입장은 쪼개지 말고 통째로 연구하는 겁니다. 통째로. 통째로 연구하는 거죠. 전체, 홀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홀리즘. 방법적 홀리즘. 전체를 연구하는 거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개체의 합은 전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법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 합은 전체다. 근데 홀리즘 입장에서는 개체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회적 특성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전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체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조사해봐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는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방법적 홀리즘입니다. 홀리즘. 이 통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W를 이거 생략했다고 보세요. 홀리스틱하다는 거죠. 홀리스틱하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라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획 과정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연구하고 그 연구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전체의 기획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과적 접근 입장에 있어서는 기획 과정 전체의 특성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과적 접근 입장입니다. 방법적 이거는 전체주의 입장입니다. 방법적 전체주의 입장입니다. 방법적 개체주의 입장의 반대 입장입니다. 아셨습니까? 분석적 방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 자, 요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하시면서 기획 이론의 종류와 함께 그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당위론적 이론이 있습니다. 당위적 이론. 이 당위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칙 또는 처방, 전략을 연역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획의 원칙,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이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이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연역입니다. 그렇죠? 연역. 현실의 세계에서 사실의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을 만드는 사고방식은 귀납적 사고라고 그랬죠. 만들어진 이론을 일반적인 명제를 가지고서 특수한 명제를 도출해내는 것. 이걸 연역적 명제라고 그랬습니다. 연역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당위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 보편, 타당한 진리의 명제에서 구체적인 기획, 전략, 원칙,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연역적 탐색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당위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증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귀납적 방법입니다. 기획의 실제, 사례, 구체적인 역사성을 지닌 사례 또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반화한 이론을 가리켜서 이걸 실증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증적 이론이다. 당위적 이론, 이건 규범적인 이론입니다. 규범입니다. 이래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론의 범위에서 내용 이론, 절차 이론, 또 뭐였습니까? 빨리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사회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회 이론. 사회 이론에서는 뭘 강조했습니까?
자유냐, 정의냐, 형평성이냐, 민주성이냐, 시민의 참여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로서 사회 이론에서 다뤄진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바로 그 사회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규범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위적 이론입니다. 당위 이론입니다. 기획 이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기획 이론이 이론상 가능한가의 문제와 기획 이론이 국가 기획이 민주주의와 과연 양립 가능한가, 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국가 기획이 이론상 가능한가의 문제는 가능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대세는 국가 이론은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기획이 민주주의와 융합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세기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프레드릭 폰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입니다. 하이에크,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Road to Serfdom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노예로의 길, 노예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가 기획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획일적 복종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이른바 노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국가 기획이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말되는 그러한 상태를 결과시키고야 마는 것이 바로 국가 기획이다라고 보고 국가 기획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노예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에서 시중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하이에크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하이에크의 이러한 이 입장은 국가 기획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뭐 칼 포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국가 기획을 반대하는 그러한 명확한 논리와 그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찬성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기획하고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이에크와 논쟁을 벌였던 이 허만 파이너입니다. 파이너. 기획은 오히려, 국가 기획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복지를 더욱더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크게 악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의 그런 국가기획 반대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학자가 바로 파이너입니다. 그다음에 워튼이라든지 칼 만하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가기획의 찬성론자들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들을 파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나아감으로써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는 소위 두 갈래의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국가기획과 민주주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 찬성론과 반대론의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인간의 이성의 힘은 정말 위대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성의 힘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기획 이론을 둘러싼 이 철학적 논쟁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기획 이론의 사상적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35쪽 그림 6-2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화면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교재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요, 이 그림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그 행정학이라고 써 있는, 여러분 화면 왼쪽에서 그 세 번째 세로막대를 한번 보시죠. 세로막대를. 거기 보시면 이제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 체제공학, 그다음에 정책학, 복지 선택 이론, 위로 올라가면 신고전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아주 1850년대 19세기 이 중엽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그다음에 이 체제 시스템 애널리시스, 이 체제 분석학,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부터 이제 등장하게 된 정책학, 헤럴드 라스웰의 그 정책학, 그리고 이제 행정학, 행정학도 이제 18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행정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책 분석을 그 중심으로 한 이 기획 이론.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 사회 문제 해결을 겨냥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그러한 기획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획 정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적 배경, 학문들이 바로 이 신고준주의 경제학, 정책학, 행정학, 이 체제 분석,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분석, 사회 개혁,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사회적 동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 학문적 또 사상적 이런 계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는 방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표의 밑에 노란 글씨로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정책 분석이라든지 사회적 분석이라든지 사회 계획이라든지 사회적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의 하나의 오리엔테이션, 정향을 표시하는 거고, 각각의 정향의 배경이 되는 토대들이 되는 학문적, 사상적 이 계보들이 이 표에 쭉 연도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가장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이 출발하게 된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최근에 생겨난 그런 하나의 사상적 주류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기획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획 정향에 따른 이 계보, 배경이 되는 그 학문적 배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